자, 짐 로저스는 왜 성공하고 싶었고 돈이 필요했는가? 그는 무언가를 사기 위해서 혹은 갖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고 자기는 자유를 사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비전의 박명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률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최근에 제가 읽었던 책 한 권이 있어서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바로 요즘 많이들 읽으시는 짐 로저스의 위기의 시대 돈의 미래라는 책입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은 세계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하여 적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주식과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아주 뜨거운데요. 이 책의 내용도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서는 이 책을 쓴 저자인 짐 로저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고 나서 이 책에서 저자가 보는 현재의 경제 상황을 얘기하고 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을 살펴본 후에 마지막으로 향후 세계의 판도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네 파트로 나눠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짐 로저스는 많이들 들어보셔서 아시죠? 워렌 버핏, 조지 소로스와 함께 세계 3대 투자자로 불리고 있죠. 이분은 미국 앨리베마주의 아주 시골에서 태어나서 미국 예일대와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경제학, 역사, 철학 등 다양한 공부를 하신 분입니다. 투자를 통해서 엄청나게 돈을 벌고 나서는 나이 37세에 아주 젊은 나이에 은퇴를 하고 세계 120개국을 오토바이를 타고 여행을 해서 세계 기네스북에도 오른 분이죠. 그 이후에는 콜롬비아 대학에서 교수도 하시고 또 요즘은 싱가포르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 책도 쓰고 투자도 하고 이 강연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참 멋지고 부러운 삶이죠. 이분이 유명한 건 투자로도 유명하지만 세계의 위기가 올 때마다 이를 정확하게 예측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1987년 블랙 먼데이, 2000년 초에 닷컴 버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을 사전에 예견해서 시장에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짐 로저스는 지금 현재의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끝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요약합니다. 거대한 위기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죠. 짐 로저스는 현재의 세계 경제를 아주 심각한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주식과 부동산은 현재 엄청난 거품이 끼어 있다고 보고 있고 얼마 안 가서 이 거품은 곧 폭탄처럼 터질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현재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세계 경제는 더욱 어려운 상황인데요. 짐 로저스는 코로나는 어디까지나 시작에 불과하다. 아마도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뛰어넘는 우리 생애 최고의 엄청난 위기가 앞으로 닥쳐올 것이라고 합니다. 위기는 통상 10년에서 15년 주기로 반드시 찾아오는데 짐 로저스는 지금이 이제 그 위기의 때라고 하는 거죠. 2008년부터 각 나라들은 너무나도 엄청나게 많은 돈을 계속 풀어왔는데 이것은 단기적으로는 몰라도 언젠가는 모두에게 큰 위기가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재 이 저금리 정책은 향후 금리가 통상적인 수준으로 조금만 올라도 많은 사람이 엄청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풀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부채는 지금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죠. 국가의 부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금리에 대한 압력은 커져서 조만간 금리를 어쩔 수 없이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은 세계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 것이고 불황이 시작되면 공황이 오고 공황이 오면 사회는 불안정해지고 또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까지 이 책에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1929년 대공황 당시와 유사하다고 평가합니다. 당시에 1920년부터 엄청난 세계적 호황기를 거쳤죠. 그러다가 1929년, 1930년을 거치면서 거품이 붕괴되고 무역 마찰이 시작되고 각국은 자국 우선주의를 하는 블록 경제를 구축하게 됩니다. 국제 분업 체계가 붕괴되고 당시 독일의 거대 은행이 파산을 하고 미국 주식시장이 90%나 폭락을 했어요. 세계 경제가 거의 쑥대밭이었다고 할 수가 있죠. 짐 로저스는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기 전인 2019년부터 세계 경제는 곳곳에서 이미 위기의 징후를 보이고 있었다고 이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를 보면은 미국은 많은 지자체가 현재 재정이 고갈되어서 파산 직전이라고 합니다.
세계 최대의 채무국으로 지금도 빚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도 지금 국가 채무가 엄청나게 많죠. 좀비 기업이 너무 많고 국영 기업이 연달아 도산하고 있는 것을 우리 뉴스를 통해서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인도도 현재 심각한 경기 침체 상태고 인도의 좀비 기업이 인도 기업 전체의 30%를 넘는다고 하네요. 유럽에서 재정 상태가 가장 좋게 평가받고 있는 독일도 지금 최대 민간은행인 도이치은행에 빨간불이 켜졌고 금융기관들도 이미 위기에 직면했다고 합니다. 남미 아르헨티나도 일시적 채무 불이행 사태에 놓이면서 페소와 국채 가격이 급락을 했는데 이게 과도하게 불어난 국가 빚이 원인이었다고 해요. 자,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짐 로저스는 당연하게 드릴지 모르는 몇 가지 얘기를 우리에게 이 책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투자에 신중해라. 투자를 하는데 굉장히 신중해야 하고 만약 투자를 할 때도 자신이 잘 아는 분야에만 투자하라고 합니다. 잘 모르면 아무데도 투자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합니다. 주로 주식 투자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합친말이라고 하죠. 위기는 새로운 기회이기도 하지만 때문에 타이밍을 잘 잡아서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도 이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려면 일단 투자 대상을 정말 신중하게 잘 찾아야 하고 자신이 잘 아는 분야만 파고들면서 가격이 저평가된 종목에만 투자해야 한다고 합니다. 스스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면 반드시 실패하니까 철저히 준비하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 얘기에 귀 기울이지 말라고 하면서 남을 의지해서는 절대로 성공한 투자가 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달러와 금과 은을 보유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가 닥칠 때는 일단 달러를 보유하라고 합니다. 먼저 미국 경제의 부채가 폭발 직전이라고 하더라도 위기가 닥치면 달러를 제외한 다른 대부분의 돈 가치는 상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위기가 심각해질수록 달러는 시세가 오르고 그 가치는 과대평가될 거라고 합니다. 그 시점에서 달러를 팔고 금이나 은을 사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위기가 일어난 직후 초기에는 자금이 부족한 사람들이 금을 팔아서 현금을 마련하기 때문에 금의 가치가 일시적으로 하락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오를 것이라고 합니다. 짐 로저스 자신도 현재 금과 은 그리고 미국 달러를 상당량을 보유하고 있고 향후에는 러시아와 중국의 주식을 사겠다고 하네요. 세 번째, 현금을 확보하고 부채를 최소화하고 사업을 벌리지 말라고 합니다. 기업들은 부채를 최소화해야 하고 그 회사가 잘 하는 분야나 강점이 있는 분야 위주로만 사업을 벌여야지 사업을 다각화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해서 유동성 즉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짐 로저스는 앞으로 이 세 개의 판도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각 나라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미국입니다. 미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 정부는 경기를 떠받치기 위해서 감세 정책도 펼치고 또 엄청나게 많은 돈을 계속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주가는 계속 상승을 해서 연일 최고치를 찍고 있지만 국가는 사상 최대의 적자를 안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고 코로나가 잠잠해지더라도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는 결국 주저앉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유럽으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브렉시트로 영국이 해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영국은 현재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네 나라로 현재 영국이 합쳐져 있는 국가죠. 근데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가 영국에서 향후 이탈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의 금융 허브 기지가 현재 런던인데 이 런던에서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라든지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으로 이동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현재 막대한 국가 부채를 안고 있고 재정이 악화되어 있는 영국의 상황은 더 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영국 외에도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 여러 나라가 EU에서 탈퇴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독일도 부채가 증가하면서 금융 시스템이 현재 불안정한 상태여서 더 안 좋아질 것이고 스위스는 현재 중앙은행이 미국 기업의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 주식시장에 악재가 나타나면은 스위스는 큰 위기를 맞을 것이기 때문에 스위스도 불안정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제 중국입니다.
현재는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국가로 군림하고 있지만 머지않아 가라앉기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 이를 대신할 나라는 향후 중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아프리카에서 영향력을 늘리고 있는데 거의 모든 아프리카 국가가 중국의 경제 원조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2000년부터 매년 중국 아프리카 협력 포럼을 개최하고 있고, 아프리카 여러 나라의 지도부가 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베이징에 매년 모인다고 합니다. 중국은 아프리카 대륙에 철도와 항구를 건설해주고 또 아프리카 인프라를 포함해서 다방면에 투자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중국이 아프리카 여러 국가의 정부에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19년 범죄인 인도법이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홍콩의 경제력이 급격하게 떨어졌죠. 근데 홍콩의 세태는 앞으로도 더 가소화될 것인데, 홍콩 경제가 만약에 침체되면은 중국 본토에 있는 상해라든지 심천이 선전이라고 하죠. 심천이 앞으로 세계 비즈니스의 거점으로 자리 잡을 것이고, 특히 중국의 선전, 심천이 제2의 실리콘밸리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인도와 러시아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인도의 미래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는 큰 기대를 걸어왔지만 인도 경제는 아주 제한적이고 규제가 너무 많고 또 폐쇄적이고 관료주의가 너무 만연해 있어가지고 앞으로는 비관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채무 비율이 낮고 막대한 천연자원도 갖고 있어서 러시아는 기회가 아주 많은 나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농업에 대한 제재를 가하면서 러시아의 농업과 축산업은 오히려 호황을 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제1위 곡물 수출국이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을 주목하라고 이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과 우리나라입니다. 일본은 부채가 많고 고령화가 너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일본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러시아가 국경이 인접해 있죠. 이 인접한 지역에 군대를 주둔시킬 수 있는 미군이 유일한 지역이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에 미군 주둔 비용을 부담하라 뭐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지만 절대 떠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통일은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38선 일대 지역이 개발이 되면은 앞으로 엄청나게 흥미진진한 일이 이 한반도에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한반도가 굉장한 투자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종교 분쟁의 소지도 없고 중국의 조선족까지 합하면 8천만 명에 달한다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잠재력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기타 변화들 두 개만 살펴보겠습니다. 짐 로저스는 대마초 시장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원래 이 대마초라는 것이 불법이 아니었는데 미국의 전문재벌인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신문 판매를 목적으로 해서 대마초 규탄 캠페인을 벌이면서 이게 불법으로 되고 말았는데, 미국이 불법으로 규정하자 다른 나라에서도 잇따라 불법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대마초는 중독성이 없고 술보다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면서 많은 나라에서 합법으로 되어가는 추세이고, 또 대마초가 지닌 비즈니스 잠재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담배 이상으로 조세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각국의 합법화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잠재적인 큰 투자처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록체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블록체인은 우리의 삶을 바꿀 아주 혁명적 기술이면 맞다. 그렇지만 암호화폐, 이것은 화폐의 지정에 대해서 정부의 강제력이라든지 영향력이 지대하기 때문에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짐 로저스는 왜 성공하고 싶었고 돈이 필요했는가? 그는 무언가를 사기 위해서 혹은 갖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고 자기는 자유를 사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하고 싶었고 또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했기 때문에 자신은 돈을 벌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짐 로저스의 책 돈의 미래라는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다들 멋진 각자의 꿈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